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수순 밟기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포함됐는데요. 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도 또 영부인 국회 증인 채택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국정원장, 영부인 모녀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구자준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국회 청원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반 국민께서 이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청원 내용에 보면 법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조인도 많이 계신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까? 그 결혼 전에? 그게 되지 않고요.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중요한 안건이라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단독 의결했습니다.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은 19일엔 최상병 사건, 26일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여사 모녀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영부인의 증인 채택도 처음입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본인의 사정이라든가 심정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대국민 소명,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법이라 증인들도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22대 국회는 탄핵 공방으로 치달을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순방 중에 재가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재의결 표결을 여당 전당대회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여당 분열을 이용해서 이탈표를 최대한 유도하려는 겁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제 방식으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지만 순방 중 재가는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경찰 수사 발표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졌다며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들도 야권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위원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국민의힘도 특검 고집은 정부 흠집내기, 대통령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억지, 생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두 번째 최상병 특검법 거부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이 개가천선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없이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새 대표가 뽑히는 23일 이후에 재의결을 시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권 분열을 활용해 8명 이상의 이탈표를 노려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에 정말 시동이 걸리는 건지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처음 듣는데요. 네, 처음 들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국회 청원에 대한 청문회도 탄핵 청원 청문회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이요. 지금 야당이 하겠다는 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란 점입니다. 자, 대통령 탄핵도 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청원에 담긴 대통령 탄핵 요청 이유는 크게 5가지인데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이죠.
이 사안들로 청문회까지 하는 건데 청원법을 보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다른 탄핵 청원 이유들도 보면 전쟁 위기 조장, 여기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한 것도 탄핵 이유로 꼽혀 있는데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 헌법 위반이라지만 이런 건 사실상 국가정책을 문제 삼은 거죠. 국가적으로 중대한 대통령 탄핵을 이런 청원으로 할 일인가란 비판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청원 검토를 넘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이 청문회 이것도 지금 사상 처음이죠. 네,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청원법에는 관계자들 진술 의견만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민주당은 중요한 안건 심사에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청문회 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탄핵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진술 의견이라면 증인 채택되어도 안 나와도 되지만 청문회로 규정될 경우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단독으로 이 증인 39명을 채택을 했어요. 네, 관련자들 다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영부인 증인 채택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기억하시죠?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청문회를 했는데 당시 증인들 또 불렀습니다. 일단 다 불러놓고 또 몰아세우겠다는 거냐, 여당 내 비판이 나옵니다. 자, 민주당이요. 또 검사 탄핵안도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검사들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럼 같이 하는 겁니까? 네,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에 대한 법사위 조사는 숨고르기 단계입니다. 당초 다음 주부터 밀어붙이려다가 위법 근거를 조금 더 보충하자는 쪽으로 정리했다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안 내용이 다 허위 사실이라며 직권남용, 명예훼손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자칫 어설프게 했다가는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음주추태 의혹을 들었다가 박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니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발을 뺐죠. 자, 그러니까 이 탄핵 악들을 지금 막 밀어붙이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 탄핵이 뭐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일단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원 청문회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대통령 탄핵 소추 가능성도 가능하다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동의를 빙자해 탄핵 불시 살리기에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탄핵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발견됐을 때 신중하게 해야겠죠. 일단 무조건 다 부르고 계속 때려서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는 건 국론 분열만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절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여당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여전히 이전 투구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첫 TV 토론이 방금 진행됐는데요. 조민기 기자가 치열한 난타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왜 답장하지 않았느냐고 공격했습니다. 최근 5개 문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의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사님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이거를 공적 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나 의원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나의 불찰이다. 딱 멋지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이 현재 전당대회가 문자 논란으로 자꾸 궤도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 사적인 답변을 했던 내용이 지금 공개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심각한 악몽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후보는 원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한 가족 사적 공천 의혹을 꺼내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후보는 더 이상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후보님,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중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네.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OX 질문에서 김 여사가 총선 때 사과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후보들이 동의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하냐는 질문에 나경원, 한동훈 후보는 반대, 윤상현, 원희룡 후보는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시 30분 채널A 토론회를 포함해 5차례의 TV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내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연임에 시동을 거는데요. 그런데 10월에 사법 리스크 첫 고비가 찾아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집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 말을 아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을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소환을 비판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선거법과 위증교사 10월에 1심 예정 선고되는데 어떻게 결과 예상하시나요? 현재 이 전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종결 시점이 정해지면서 오는 10월 중에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김문기 모른다와 국토부 협박 등의 발언으로 받는 공직선거법 재판의 결심 공판은 9월 6일, 경기지사 시절 위증을 시킨 혐의로 받는 재판은 같은 달 30일 결심 공판이 잡혔습니다. 통상 1심 재판은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죄는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1심 결과가 나와도 검찰과 이 전 대표 한쪽은 항소 가능성이 높아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재판 2개 중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고 수원지검이 기소한 대북 송금 사건은 아직 첫 공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재판을 대장동 재판에 합쳐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제왕적 당대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며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내일은 봉화마을, 모레는 평산마을로 갑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 1극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며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치료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의 붕괴는 번갯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 1인 정당화 이런 비판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1인 정당화가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권양숙 여사, 모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친노 친문 행보에 나서지만 당내 비명은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교감을 가진 출마가 아니며 비명계 결집 움직임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도 승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 2%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이런 결심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거니까 그냥 경기를 하지 말고 3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승리하는 걸로 정리합시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오전 당사 당원존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석열, 국민의힘 이런 키워드는 없을 것이라며 정치 공세 대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도 내일 출사표를 던집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지로 하와이에 도착해서 미군 최대 통합사령부 인도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참전 미군 용사와 함께 6.25 참전용사 묘역을 찾았습니다. 하와이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미국 순방 첫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순으로 미군 20여 명이 양쪽으로 도열했고 하와이 주지사 부부가 대통령 부부에게 차례대로
하와이 전통 꽃목걸이 레이를 걸어줍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곧바로 미 태평양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애국가와 미국 국가가 번갈아 연주되고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가 적힌 화환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헌화합니다. 이곳은 만여 명의 6.25 전쟁 참전 용사와 가족 묘가 안치된 한미 동맹의 상징입니다.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 미군 사령관, 그리고 6.25 전쟁 참전 미군 용사들도 동행했습니다. I'm so proud that I'm American Korea and you're the president of Korea. You're terrific. 나 인천 상륙작전 인천 나. 윤 대통령은 내일 유사시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미 인태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 브리핑을 받습니다. 한국 정상의 인태사령부 방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러시아와 북한 밀착 이후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팀을 동원했어요. 무슨 팀일까요? 네, 바로 댓글팀입니다. 지난 1월 총선 때요, 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댓글팀을 활용해 한 위원장 비방하도록 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댓글팀이 언급된 겁니다. 그러자 야당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 원문에는 댓글팀을 활용한 비방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만일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했고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뭐 댓글팀이라는 게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문자 내용 보면 아니라는 거긴 해요. 네, 친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새로운 폭로도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별도의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뭐라고 합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 여사 문자 논란, 친윤계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왜냐, 김 여사 사과만 있었더라면 총선 결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과하는 거 진정성 있게 했다면 저는 한 20석 이상은 더 지금 우리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만 빼고 다 모였어요? 네, 오늘 우파 정치 모임인 2, 3회의 발족식이 열렸는데요. 당권 주자들 다 모였는데 한 후보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팀이라 그러셨는데 그 원희룡 지지 아니시죠? 선거 때만 되면 진보연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주면 우리 당의 외연 확장이 된다고 착각하는. 네, 뭐 분위기 보니까 화기애애하군요. 네, 뒤에 걸린 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란 플랜카드 보이시죠?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윤심을 다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안 부른 거예요, 저 자리에? 한 후보 측은요, 이 오늘 토론회 준비하느라 다른 일정 잡지 않았다고 했고요. 2, 3회 측도 다른 후보 초청한 게 아니라 알아서 각자 온 것이라면서 양쪽 다 의도적인 불참은 부인하더라고요. 네, 뭐 이심전심입니까?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부부 순방을 떠났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요,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의결서를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순방과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 달 전에 권익위는요, 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었죠. 그때 야당은 대통령 순방 때 기습 처리했다고 반발했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국기를 깔아주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순방 당일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에도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고 의결서를 공개한 겁니다. 뭐 최초로 공개를 했다고요? 그럼 그 의결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긴 거예요? 3가지가 크게 담겼는데요. 이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수수 금지 의무만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고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물어봤는데요. 위원님들 개개인의 본인들의 양심과 자율적인 몫입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판단했어라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소 모호한 답변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뭐 권익위는 저렇게 결론을 냈지만 검찰은 지금 김 여사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이죠. 네, 김 여사 변호인은요, 이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라면서 소환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권익위가 마침 오늘 그 의견에 힘을 싣는 의결서를 공개한 겁니다.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의결서 전문까지 공개한 권익위, 그 시점도 오해받지 않도록 잘 따져봐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최재형 목사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 녹취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는 특정 방송의 송출 재개를 부탁했는데요. 채널A가 확보한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화 녹음 파일은 행정관이 부탁을 거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라는 방송 송출 재개를 부탁했습니다. 최 목사가 부사장을 지낸 통일TV는 북한 체제를 선전했다는 이유로 송출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지만 김 여사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 최 목사와 대통령실 조모행정관의 3번째 전화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다시 예전처럼 그냥 방송이 재개되고 그것 딱 하나인 거죠. 제가 방송이 금지되어 있는 거를 방송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라는 전혀 없고. 최 목사 요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거절하는 대목도 들립니다. 저도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통일TV를 없애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21세기예요. 최 목사는 조행정관과 총 7차례 통화했지만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은 2개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꼭 필요한 파일만 냈다며 통화를 매번 녹음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하게 했다며 김영철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죠. 이 의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수사를 해왔는데 김 검사와 장시호 씨가 만난 걸로 지목된 기간에 장 씨가 구치소에서 나온 기록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김영철 검사의 핵심 탄핵 사유는 장시호 씨를 사무실에 불러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탄핵해야 되고 그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장 씨가 법정 구속된 날 김 검사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의 불리한 내용을 암기했단 겁니다.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위증 의혹을 확인하려고 장씨 구치소 출정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회장 항소심 법정 증언 전날까지 출정 기록은 없고 증언 당일에 구치소를 나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가 파악한 기록대로라면 장 씨의 법정 구속 날부터 재판 증언 전까지 검사와 만남이 어려웠을 걸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앞서 현직 검사 4명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를 가장 먼저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의 창업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카카오 임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김 창업자가 발목이 잡힌 모양새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오늘 오전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경쟁사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SM엔터 주가를 높이는 데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배재현 대표한테 주가 조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오늘 비공개 출석한 김 위원장은 검찰에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카카오 임직원들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위원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배 전 대표가 사모펀드 측에 SM 주식을 사서 하이브 공개 매수를 깨달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이 카카오의 우호 지분 확보 시도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수사 속보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서 직진하면 안 되는 일방통행로라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필요할 경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로에서 사망자 9명이 발생한 역주행 돌진 사고. 사고 차량 운전자는 종종 이 지역을 다녀서 지리감이 있다면서도 직진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 직후 오랜 운전 경력으로 도로를 착각할 일은 없다고 했던 주장에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는 호텔에서 가족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내비게이션 안내 방향을 따르지 않은 사실도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4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사고 운전자가 이곳 호텔 지하 주차장을 나설 때 우회전을 하라는 내비게이션 음성이 블랙박스에 녹음됐습니다. 하지만 일방통행도로로 직진해 곧장 역주행했습니다. 인도로 돌진할 때 블랙박스 영상에선 경적 소리가 안 들렸는데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크락션을 막 울리면서 다른 사람 피하라고 신호를 주거든요. 급가속이 되면은 아무것도 못한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경찰은 역주행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급히 빠져나가려다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운전자는 줄곧 브레이크를 밟았고 급발진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왕복 5차선 도로를 달리던 경차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에 승용차 바퀴가 빠져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타이어가 하나가 아예 빠져가지고 좀 완전 거의 완파처럼 돼 있었고 차 한 대는 저쪽에서 오고 있던 것 같고. 경차와 충돌한 차량은 바퀴가 빠진 채로 계속 달리면서 다른 차량 3대를 더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경차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역주행 차량을 몬 70대 운전자는 사고를 내기 전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운전자는 차량을 2년 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저속 주행 시 충돌을 막는 긴급 제동 기능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 측은 긴급 제동은 보조 기능이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대출을 싸게 해준다며 현금을 뜯어내던 보이스피싱 일당과 이를 쫓는 경찰. 대구에서 추적을 시작해서 서울까지 이어졌는데요.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검은색 옷을 입은 다른 남성을 뒤쫓아갑니다.
다가가서 손에 쥔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더니 붙잡힌 남성은 짐을 버리고 내달립니다. 곧 반대편 도로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500m 도주 끝에 붙잡힌 남성을 보고 이번에는 또 다른 남성이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이 남성까지 붙잡히자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지난 1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범 조직원과 총책이 붙잡혔습니다. 너무 긴박하고 막 처음 봤어요. 영화 같아가지고 중앙분리대 저걸 뛰어 넘어가면 같이 뛰어 넘어가고 다시 오면 다시 오고. 체포된 남성은 중국 국적자로 지난달 입국해서 범행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싸게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구에서 먼저 체포한 조직원을 통해 서울에 있던 총책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총책을 상대로 조직 규모와 추가 피해를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치매 의사를 채용한 뒤 가짜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친 한방병원이 적발됐습니다. 10억 원에 가까운 실손 보험금을 빼돌렸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병원 도수치료실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건 옆에 있는 남성입니다. 도수치료를 받은 뒤에 마사지도 받습니다. 남성은 이 여성의 남편입니다. 한방병원장 A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보험 사기를 권유했습니다. 진료 기록 발급을 위해 양방의사를 채용했는데 고령의 치매 환자여서 진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처방과 진료는 간호사 B씨가 전담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인 고주파와 도수치료 등이 먹잇감이 됐습니다. 환자들이 해당 항목으로 결제하면 병원은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전신 마사지와 미백, 공진화 같은 보약을 대신 제공했습니다. 환자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만 입건을 했기 때문에 허위의 비율은 한 40~50%는 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최근까지 보험사에서 받아 챙긴 돈은 9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병원은 경찰 수사 중에도 진료를 계속했는데 지난달 병원장이 구속된 이후에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에는 이거 하시는 그거는 아셨습니까? 경찰은 병원장 A씨와 간호사 B씨를 구속하고 환자 100여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지난해 서울 대치동 학원과를 공포에 떨게 했던 마약 음료 사건 기억하시죠? 중국에서 이 사건을 지시한 총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양손 가득 상자를 든 이들이 돌아다닙니다. 지나가는 학생에게 말을 걸고 상자 안에 든 하얀색 음료통을 보여줍니다.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우유에 필로폰을 탄 마약 음료였습니다. 학생 9명이 이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세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오늘 마약 음료 제조와 유포를 지시한 20대 총책 이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된 지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돈벌이 도구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에 머물며 국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학생 부모에게 마약 음료를 마신 걸 신고하겠다며 금품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재판을 받은 국내 마약 음료 제조책 길모 씨도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이 사건 마약 공급을 맡은 조선족 1명도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장맛비가 2주 넘게 계속되면서 서울 북악산 한양도성의 성곽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는데 괜찮을지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으니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호영 기자, 한양도성 어디쯤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한양도선 순성길 백악 구간이 시작되는 창의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성곽 일부가 무너지면서 통행로가 지금은 통제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 밤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성벽이 무너지면서 돌들은 산비탈을 따라 떨어졌고 나무로 만든 탐방로는 돌무더기에 파묻혔습니다. 연일 이어진 장맛비에 조선 태조 때부터 600년 넘게 수도 한양을 지켜온 성벽이 약해진 지반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무너진 성곽은 창의문에서 약 400m 떨어진 지점으로 30m가량 붕괴됐고 현재 창의문과 숙정문 사이 통행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반 붕괴로 인한 피해 등 각종 시설물 피해도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사태는 물론 축대와 옹벽 붕괴 우려도 있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걱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장대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강원 남부 내륙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호남 지방도 내일 새벽부터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북 고창과 부안, 임실, 정읍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양도성 순성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 충청 지역도 이 비 피해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충청과 경북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40대 여성이 실종됐고 농경지 침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거센 물살을 이겨내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막대기로 바닥을 확인하고 풀숲을 살핍니다. 오늘 오전 5시쯤 경북 경산의 한 농로에서 40대 여성 1명이 실종됐습니다. 침수된 차량을 확인하려다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성인 허리 높이만큼 물이 차오른 비닐하우스는 흙탕물 자국만 남았습니다. 어디다 이 심정을 다 말하고서 죽고 싶은 마음이지. 참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연이은 장맛비로 대청댐 등 다목적댐 4곳의 수문도 열었습니다. 충청 경북 지역 폭우로 댐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대청댐은 수문 6개 중 4개를 개방해 초당 700톤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지역엔 최대 150mm 비가 더 내려 오는 15일까지 방류할 계획입니다. 주말까지 약 100mm의 강우가 예보되고 있어 댐 홍수 조절을 위해 최대 1,300톤까지 탄력적으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수문 개방으로 하천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는 데다 또 밤사이 비까지 예보돼 하류 지역 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서울에도 장마철만 되면 침수되는 이 상습 침수 구역 여러 곳 있죠. 거의 매년 피해보는 그곳들, 자 제대로 대비는 하고 있는 건지 김태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지난 2022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물바다가 됐던 서울 강남역 일대. 올해는 괜찮은 건지 다시 가봤습니다. 2년 전 물에 잠긴 차량들이 뒤엉켜 왕복 8차선 도로가 마비됐던 서초대로. 지금은 큰 대로변 빗물바지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이후 관할구청이 전담관리자까지 지정해 매주 관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골목길로 들어가면 딴판입니다.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한가득이고 거름망은 찢어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도에서 악취가 나고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빗물바지를 아예 막아버린 곳도 있습니다. 비만 오면 좀 걱정이 돼요. 앉았으면 막 물 올라오는 소리 나잖아요. 배수를 돕기 위한 빗물도랑은 복잡한 지하시설물을 피하느라 5년째 공사 중입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만들려던 대심도 빗물 터널도 지지부진합니다. 서울의 보라매 공원입니다. 이곳 지하에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빗물 터널이 지어질 계획인데요.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터널을 만들어 빗물을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시설로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데 지난 4월에서야 공사를 맡을 건설사를 겨우 찾았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건설 자재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초에는 좀 적게 반영되었다. 이상기후로 매년 더 큰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에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보시면 인민복을 벗고 검은색 양복을 입었죠.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데요.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해방의 대업을 이룩하신 민족의 영웅 김일성 동지의 간부 수십 명과 금수산 태양궁전에 입장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를 맞아 참배에 나선 그의 표정은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김 위원장은 인민복을 입지 않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참배에 나섰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진행 중인 김정은 우상화 작업 속 자신의 유일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요한 이런 행사할 때는 아마 그 인민복보다도 양복 입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 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김정은 유일 체제가 바로 섰다는. 북한 관영 매체도 추모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선대가 이루지 못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췄다며 김정은의 치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이른바 정주년인 올해 사망 30주기 행사는 이전보다 대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추모식은 체육관이 아닌 김일성 광장에서 열렸고 삼지연 극장에서 열린 추모 음악회는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대규모 참배 분위기에 대해 주민들의 심리적 혼란을 우려해 김정은 독자 우상화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 뉴스 최수연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신을 흔드는 친정 민주당을 향해 말 그대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직접 출마하라. 맞서서 출마할 용기 없으면 흔들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파킨슨병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두 쪽 분량 서한입니다.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이 없었다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 의원들을 향해 사퇴 압박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해 전체 대의원의 99%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후보 자리를 원한다면 도전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But any of these guys don't think I should run against me. Go ahead, announce for president. Challenge me in the convention. 하지만 건강 이상설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백악관의 파킨슨병 전문가가 8개월 동안 8번 다녀갔고 바이든 주치의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Is he being treated for Parkinson's? No, he's not. Is he taking medication for Parkinson's? No. 현지 시각 9일 바이든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민주당 하원은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대선 후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병원이 미사일 폭격을 당했습니다. 최소 37명이 숨졌는데요. 나토 정상회의 하루 전날 이뤄진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상공에 갑자기 미사일이 나타나더니 건물 사이에 내리꽂힙니다.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폭격을 받은 곳은 어린이 병원. 암 치료를 받던 아이들은 난데없는 미사일 공격에 주사 바늘을 빼지도 못한 채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건물 더미에 깔렸습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것은 현지 시각 어제 키이우 2층 어린이 병원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등 5개 도시에서 최소 37명이 숨지고 170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은 3달 만입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공습이 일어났습니다. Україна зараз ініціює скликання надзвичайного засідання Ради безпеки ООН у зв'язку з російським ударом по цивільній інфраструктурі, включно
з дитячою лікарнею.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겨냥했다고 밝혔지만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나토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곳 유엔에서는 러시아의 폭격을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의 각축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를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이 미국 텍사스주에 상륙했습니다. 최소 7명이 숨졌고 30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요. 정유 설비 가동도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강력한 비바람에 나무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고 흔들리는 신호등 아래로 이미 뜯겨나간 신호등이 바닥을 나뒹굽니다. 침수된 도로 한복판에 갇힌 남성은 사다리차를 통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새벽 3시 50분쯤 허리케인 베릴이 최고 시속 150km의 폭풍을 몰고 미국 텍사스에 상륙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집을 덮쳐 2명이 사망하고 시청 직원 1명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등 현지 언론은 텍사스 일대에서 최소 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Got in a corner in the bedroom and sat down and made a phone call for rescue, and I looked up and my roof was gone. It just went. 곳곳에선 돌풍으로 변압기 폭발이 이어지며 30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It was loud. The power went off about 2 a.m. After that, all you could hear, you couldn't hear the air conditioner anymore. All you could hear was the wind and the rain hitting the window. 휴스턴에 있는 공항 2곳에서 항공기 10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미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인 텍사스의 정유 설비들은 일제히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베릴은 상륙 6시간 만에 열대성 폭우로 위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스페인의 유명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 관광객들에게 물총을 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은 집에 가라라는 건데 무슨 일일까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는 관광객을 향해 사람들이 물총을 쏩니다. 난데없는 물벼락에 관광객들은 놀라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식당 테라스엔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구역 테이프까지 붙었습니다. 스페인의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의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6일 바르셀로나 주민 등 약 3천 명이 모여 관광객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겁니다. It has turned completely for tourists, and what we want is a city for citizens and not in service of tourists.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건 관광객이 몰리면서 발생한 주거난 때문입니다. 지난해 바르셀로나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2,6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거용 아파트가 관광용 숙소로 바뀌고 있고 임대료 역시 10년간 약 70% 상승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사회 문제화되자 바르셀로나는 10월부터 관광세를 1인당 약 4유로, 우리 돈 5,9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임대 아파트 만채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유명 관광지인 말라가, 마요르카 섬 등에서도 관광객을 보이콧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싸고 간편하게 한 끼 해결하기 좋아서 인기인 밀키트. 이제는 집에서 셀프로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식비가 꽤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대, 깻잎 등 각종 야채와 양념을 넣어 집에서 직접 순대볶음 밀키트를 만듭니다. 같은 재료에 사골 육수만 더하면 순댓국 밀키트가 되고 순대 대신 떡을 넣으면 떡국 밀키트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7개 메뉴 32인분 셀프 밀키트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은 5만 원에 불과합니다. 2인분 기준 3,100원 정도 든 셈입니다. 한 통에 들어가는 게 한 4인분? 에서 5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만 원으로 이제 32회의 어떤 음식들을 계속 만들어서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시중에 판매하는 밀키트입니다. 메뉴에 따라 다르지만 김치찌개의 경우 2인분 기준 12,000원입니다. 고기나 해산물이 들어간 메뉴들은 2만 원이 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내용물이 부족합니다. 양이 적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직접 만들면은 더 풍족한 양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잘 줄이면은 거의 40% 정도는 좀 많이 절약이 됐던 것 같아요. 고물가에 셀프 밀키트 만드는 소비자가 늘면서 식재료를 담을 도시락과 밀폐용기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프로야구 LG와 두산이 홈으로 쓰는 서울 잠실야구장. 3년 후에는 돔구장 공사에 들어가죠. 대체 구장은 잠실 주경기장입니다. 관람석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강태현 기자입니다. 프로야구단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홈구장인 잠실 야구장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7년부터 돔구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 기간 경기를 진행할 대체 구장으로는 바로 옆 잠실 주경기장이 낙점됐습니다. 2027년부터 5년간 이곳이 대체 구장이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주경기장 모습입니다. 노후 의자를 교체하고 있고 전광판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경기장 육상 트랙과 축구장을 야구 필드로 바꾸고 프로야구 평균 관람객 수를 고려해 18,000여 석 규모 좌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 야구장 수용 인원인 23,000여 명에는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한국 시리즈 등 관람객이 대거 모이는 경기의 경우 3층까지 개방하면 3만 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초에 오픈을 할 때는 3만 명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는 안전관리를 통해서 최대 3만 명까지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좁은 출입구에 관람객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신규 진출입로도 짓기로 했습니다. 야구 팬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지금 KBO가 많이 흥행도 하고 있어서 계속 매진이 되는데 그런 만큼 더 많은 관중을 수용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멀리서 보면은 좀 선수랑 멀어지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는 2032년 3월 잠실 돔구장이 개장하면 대체 구장으로 쓰던 주경기장은 원상 복원됩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이어지는 집중호우에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많고 강한 비는 내일도 내립니다. 특히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와 충청, 강원, 남해안에 150mm 이상, 그 밖에도 대부분 120mm 넘게 내리겠습니다. 강하게 쏟아지기도 합니다. 오늘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에, 내일 새벽부터 오전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바람도 거셉니다. 제주의 순간풍속 초속 25m, 그 밖에도 초속 15m의 강풍이 휘몰아치겠습니다. 한편 더위도 지속됩니다. 밤사이 대구 등 남부와 제주에 열대야가 발생하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 30도, 대구 31도 등 30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당분간도 무덥겠고요.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흘 뒤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민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탄핵 사유들을 따져 묻겠다는데 법적 규명보다는 여론전이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법상 탄핵은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만 가능하지요. 청문회는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회의인데 질문과 호통만 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탄핵은요, 이 정치 공세 소재로 삼기엔 부적절한 엄중한 일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탄핵 함부로 악용 말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